매년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어요. 올해 당신이 번 돈 중에서 정확히 어디로 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30% 이상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돈 중에 당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항목이 평균 2개에서 3개는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만 세어나가도 1년이면 12만 원, 5년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 하나의 구독료 얘기일 뿐이죠. 연말이 지나가기 전 지금 이 시점에 점검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돈이 증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재정관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내년 재정 목표부터 명확하게 세우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목표가 없으면 과거 데이터를 봐도 의미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어디서 왔는지만 아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년에 당신의 돈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돈 관리 잘하고 싶다, 저축 좀 더 하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목표 말입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모으기, 신용카드 대출 원금 300만 원 갚기, 주식이나 ETF 첫 투자 시작하기, 비상금 500만 원 채우기 같은 거요.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 한두 개를 고르고 반드시 종이에 적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하세요. 그리고 숫자를 붙이는 게 핵심입니다. 2026년 12월까지 600만 원을 모으고 싶다면 그건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쓰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싶으면 목표액을 400만 원으로 줄이거나 기간을 18개월로 늘려서 월 33만 원 정도로 조정하면 돼요. 핵심은 완벽한 달성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매 의사 결정할 때 기준이 생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앞으로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수입을 정리하세요. 월급이 얼마고 상여금은 언제 나오고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연간 총수입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매달 저축과 투자에 얼마를 배정할지 결정하고요. 나머지를 생활비, 고정비, 변동비로 나누세요. 월세나 대출 상환 같은 고정비, 식비나 교통비 같은 생활비, 쇼핑이나 외식 같은 변동비로 구분하는 거죠. 중요한 건 목표가 중간에 바뀌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연봉 인상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차 수리비나 병원비 같은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숫자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최종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이 작업 자체는 15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한데 한번 세팅해두면 1년 전체 재정 로드맵이 생기니까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져요. 커피 한 잔 살지 말지 고민할 때도 내 목표에 맞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 제거입니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구독 서비스 3개에서 4개를 쓰면서 월 4만 원 정도 지출한다는 조사가 있어요. 1년이면 48만 원이죠. 15만 원 이상 쓰는 사람도 15%나 되고요. 문제는 실제로 다 쓰고 있냐는 겁니다. 넷플릭스, 티빙, 왓챠, 멜론,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와우 다 결제하는데 정작 한 달에 한두 개만 제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카드 명세서나 계좌 자동이체 내역 확인하세요. 카드사 앱 들어가면 정기 결제 항목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몇 달 전에 깔아둔 앱, 거의 안 가는 헬스장, 드라마 하나 보려고 가입한 OTT, 무료 체험 신청하고 해지 안 한 서비스 전부 찾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쓰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즉시 취소하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입하면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연간 30만 원 정도는 쉽게 아낄 수 있어요. 진짜 절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휴대폰, 인터넷, 보험 같은 큰 고정비를 봐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이요. 보험사들은 당신이 귀찮아서 안 바꿀 거라 생각하고 매년 조금씩 올려요. 비교 사이트 들어가서 10분만 투자하면 같은 보장에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아낄 수 있어요. 비교 사이트에서 내 차량 정보 넣고 견적 받아보면 현재 보험료랑 비교할 수 있거든요. 매년 한 번씩은 꼭 비교해보세요. 5년이면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차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숨은 돈 찾기입니다. 연말 전에 당신이 청구할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돈이 분명히 있어요. 미래 투자 수익 같은 불확실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실제 현금 말입니다.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 몰라서 또는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본인 추가 납입 가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절반도 안 돼요. 회사가 의무적으로 넣어주는 기본 금액 외에 본인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거든요. 연간 1,800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그중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회사가 넣어주는 돈은 기본이고 거기에 내가 추가로 넣으면 세금도 환급받으면서 노후 자금도 더 쌓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짜 돈이에요. 연금저축이나 IRP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를 환급받아요.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148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그냥 안 하면 그 돈이 증발하는 거예요. ISA 계좌 만기됐으면 꼭 연금 계좌로 이전하세요.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ISA에 3천만 원 있으면 그걸 연금 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300만 원에 대해 추가로 공제받는 거예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49만 원 정도 더 환급받는 겁니다. 기부도 하고 있다면 기부금 세액 공제 신청 잊지 마시고요. 한국은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올해 안에 처리 안 하면 내년으로 2월 안 됩니다. 12월 31일 자정 넘어가면 끝이에요. 네 번째는 올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앱에서 연간 소비 리포트 제공하잖아요. 비슷하게 직접 정리해보는 거예요. 편한 곳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고 은행 앱이나 가계부 앱 열어서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올해 순수입 총액이 얼마였나, 올해 총지출이 얼마였나, 그래서 흑자인지 적자인지요. 예를 들어 세후 월급 280만 원에 프리랜서나 부업 수입 월 40만 원 있으면 월 320만 원, 연간 3,840만 원이 총수입이 되는 거죠.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요. 월세 80만 원, 식비 5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15만 원 같은 필수 지출이 고정비고 쇼핑이나 외식, 문화생활, 유흥이 변동비예요. 여기서 핵심은 저축과 투자도 지출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 연말 계산했을 때 진짜 남은 돈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총 수입 3,840만 원에서 지출이 3,500만 원이었다고 해봐요. 그중에 저축 600만 원, 투자 300만 원 포함이면 실제 생활비는 2,600만 원 쓴 거죠. 그럼 흑자가 340만 원인데 이게 이미 저축한 돈이 아니라 계좌에 그냥 방치된 돈이에요. 이걸 내년부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추가 저축해도 부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저축을 지출해서 빼고 계산하면 흑자가 940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건 착각이에요. 이미 저축한 돈을 또 세는 거거든요. 12개월 데이터 정리하면 패턴도 명확하게 보여요. 1월에서 2월 겨울엔 난방비 때문에 고정비가 오르고 7월에서 8월 여름엔 휴가나 피서비로 변동비가 치솟고 9월에서 10월엔 추석 명절 때문에 지출이 튀고 이런 패턴 파악하면 내년 예산 짤 때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7월엔 평소보다 50만 원 더 쓸 거니까 6월까지 조금씩 더 저축해두자. 이런 식으로요. 패턴을 정확히 알고 감정과 연결할수록 돈 통제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목표도 세우고 낭비도 정리하고 세액공제 항목도 확인하고 과거 데이터도 봤어요. 이제 이걸 자동화해야 합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면 2월쯤 되면 다 흐지부지 되거든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거죠. 2월 시작 전에 돈 관리 시스템부터 구축하세요. 저축, 투자, 연금 계좌로 가는 이체를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겁니다. 월급날 바로 다음 날이나 이틀 뒤로 잡으세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요. 공과금도 같은 날짜로 예약해두고요. 핵심은 계좌 잔액 확인하기 전에 저축이 먼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장기적으로 어떤 가계부 앱보다 효과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돈만 쓰게 되니까요.
비정기 지출도 미리 대비하세요. 차량 정비, 명절, 가족 생일, 연간 보험료 같은 거요. 이런 건 매달 오지 않지만 1년에 한두 번씩 확실하게 나가잖아요. 매달 조금씩 별도 통장에 모아두면 갑자기 큰돈 나갈 때 스트레스 안 받아요. 토스 저금통이나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기능 활용하면 정말 편합니다. 차량비비 통장, 명절비 통장 이렇게 목적별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환경도 좋은 결정하기 쉽게 만드세요. 비상금은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제2금융권에 보관해서 메인 은행에서 안 보이게 하세요. 그래야 충동적으로 손 안 대거든요. 반대로 투자 계좌는 주거래 은행과 바로 연결해서 이체가 3초 만에 되게 만드세요. 쇼핑 앱 푸시 알림 전부 끄고 쿠팡이나 무신사 광고 메일 수신 거부하세요. 대신 저축 앱이나 증권사 앱은 홈 화면 첫 페이지에 올려두고요. 인스타그램 여는 것만큼 쉽게 내 저축이나 투자 현황 확인되게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재정 대시보드도 하나 만들어 두세요. 엑셀이든 노션이든 구글 스프레드시트든 심지어 아이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목표 금액, 현재 저축액, 이번 달 목표, 달성률 이런 거 적어두는 겁니다. 한눈에 전체 상황 보이면 동기부여 되거든요. 목표 금액 840만 원 중에 벌써 280만 원 모았네. 3분의 1 달성했네. 이런 게 보이면 힘이 나요. 시스템은 첫날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자동이체 하나 설정하고 일주일 써보고 괜찮으면 하나씩 더 추가하세요. 한 달에 하나씩만 추가해도 6개월이면 시스템 완성되거든요. 목표는 항상 돈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설정해두면 배경에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지, 삶을 지배하는 짐이 아니니까요. 연말 모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후 2시간만 내서 이 5가지 점검해보세요. 커피숍 가서 노트북 펴고 하나씩 정리하는 거예요. 2시간 투자로 내년 12개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을 훨씬 차분하고 정리된 상태로, 그리고 돈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새해 준비하는 친구나 가족한테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환전소였습니다.